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가 도약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커피 브레이크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BIS가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의 2%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할 때 대부분의 뉴스는 흥미 위주이고 딱 그 순간을 지나면은 아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모성 뉴스가 있는 반면에 뉴스가 나온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가 그러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국제기관인 BIS가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BIS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BIS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이고요. 한국어로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고 63개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회원국가로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은행들에게 자기 자본 비율을 권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그 은행들이 어느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해야지만 건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관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권유하고 있는 적정 수준이라는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많이 수정이 돼서 지금 현재에 권유하고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적정 수준을 계산을 할 때 그 적용 대상 안에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지 공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이 최대한 2%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 정도를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제 2%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조금 이제 은행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은행이라는 것은 fractional reserve, 한국에서는 부분 준비금 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델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은행의 수익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그 받은 예치금을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이 이제 은행의 수입이 되는 건데 대출을 할 경우에 받은 예금만큼만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몇 배씩 부풀려서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 준비금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 예치한 사람들이 그 자금을 전부 다 한꺼번에 찾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몇 배로 부풀려서 대출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은행이 들고 있는 자본금 대비 얼마나 많은 양을 대출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설정을 하는 걸로 인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기 자본을 계산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BIS가 발표한 수치 그 2%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수치는 Tier 1 Capital 기본 자본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 매체 보도에 의하면은 2%라는 수치를 전 세계 은행에 적용을 하면은 약 3조 달러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규모가 3조 달러까지 허락이 된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치인 거고요. 이 수치를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의 지금 기본 자본이 30조 원 정도인데 이 30조 원의 2%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니까 6억 달러, 한 6천억 원 정도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수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한 3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쭉 훑어보면 좀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은행들이 이 가상자산을 보유를 할 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리스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돕고자 가상자산의 리스크 측정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룹 1에 속하는 가상자산은 또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인 그룹 1A는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거를 토큰화한 자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그룹 1B는 중앙화된 발행업체가 발행을 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담보 내용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신뢰성이 높은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뭐 USDC나 뭐 팩소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물 자산이 토큰화된 가상 자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그 위험을 측정을 할 때 그 뒷단에 담보로 잡혀 있는 실물 자산의 리스크랑 똑같이 평가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그 그룹 2도 이제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그룹 2A는 실물 자산이 가치를 보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가상 자산.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동성이 좀 높은 가상 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는 것도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일단 일일 거래량이 $50 million 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0 billion 이상인 그런 가상 자산들만 그룹 2A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룹 2B는 여기에 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상 자산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스몰캡 알트코인이나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룹 2에 속하는 그런 가상 자산들의 리스크를 평가를 할 때는 훨씬 더 이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 자산들을 평가를 할 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배로 부풀려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2A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보유량만큼의 100% 자본금은 꼭 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B의 경우에는 들고 있는 보유량보다 12.5배의 자본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B에 속하는 스몰캡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고, 그러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사실은 작년 한 6월쯤에 일종의 초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선된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친가상자산적인 내용으로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당시에 미국의 큰 은행들 JP모간이나 그 기타 다른 은행들이 BIS한테 초안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뭐 피드백을 주고 친가상자산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을 해서 그에 대한 타협안을 반영을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초안에 비해서 뭐가 개선이 되었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가상자산이 작동하는 L1 네트워크의 그 리스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높여서 평가하라는 그런 공고안이 있었는데, 이 안을 이제 뺐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 은행들의 권한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안에서는 가상자산 보유량에 대한 제한이 자기 자본율 1%였던 거를 2%까지로 늘렸다는 거죠. 근데 원래 JP모간이나 이런 민간업체들이 요구했던 거는 5%였는데 그 절충안으로 지금 한 2% 정도로 올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목을 BIS가 승인된 목록 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안에는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목록을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보유한 다음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룹 1에 속하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제를 받는 중앙화된 발행업체가 발행을 한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자산들조차도 지금 이제 담보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이제 훗날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는 담보로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 있는 가상자산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도록 잡혀 있다는 것. 근데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세분화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더 갭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상당히 유동성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들을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BIS가 이런 공고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은행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서인 거고요. 은행들이 이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룰이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부터 한 2025년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거죠. 2년 사이에 권고안이 많이 세부사항은 수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기간 동안 은행들이 여러 가지 그 가상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룰의 내용을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좀 약간 특별 취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은행들이 자국의 화폐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할 거를 보류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방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CBDC에 관한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실제로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은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갑자기 CBDC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만든 권고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상자산의 제도권화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뉴스였던 것 같고요. 이게 BIS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뭔가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 현실 생활과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